네, 그러면 이제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한 주간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졌던 CPI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해가지고 이 부분이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늦추는 건 아닌가, 아니면 또 미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간밤 미증시가 영 무덤덤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굉장히 큰 이벤트였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였는데 CPI 나오고 나서 이제 미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에 이제 좀 밀리다가 다행히도 이제 장 후반부에는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이제 금리 자체가 아주 빠르게 잡히진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는 어쨌든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PI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코어 CPI 쪽에서는 이제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잡히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가라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시장이 오히려 우리 증시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수치의 변화보다는 계속해서 좀 무던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전약 후강으로 마감이 됐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7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이 7거래일 이상 음봉이 나왔었던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좀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PI 발표됐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미증시의 반응을 봤을 때도 후반에 가면서 서서히 좀 회복해가고 만회해가는 흐름이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에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분석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투자 업데이터에서 시간의 거래소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또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본 그 공통분모가 해운주가 있었습니다. 이 지미 인티그레이티드 쇼핑이라는 종목이 6%나 급등을 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운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물론 뭐 간밤에 이 오만 해역에서의 이슈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상운임 꾸준히 좀 증가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1월에 해상 운임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또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지 국내 해운주들에 미치는 영향도 최현주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 운항 이제 중단으로 인해서 경로를 지금 우회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 비용이 뭐 급격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등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는 운임 비용 같은 경우에 전년도 11월 대비 지금 현재 25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라고 있는데, MSC 그룹 같은 경우에는 1월 운임 비용을 급격히 올렸고요. 나머지 글로벌 해운사들도 추가적으로 동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이제 반영을 하듯이 세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비용 같은 경우에,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5주 연속, 6주 연속 뭐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1,800대인데 2,000선도 넘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국내 해운사들도 실적 개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전년도까지 좀 부진했는데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들은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등이 있는데, 흥하해운은 아까도 이제 다뤄드렸듯이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윗꼬리가 좀 달리지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뭐 5일선, 10일선 거기서는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아직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뭐 전고점 테스트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HMM도 주목해봐야 되는데 과연 HMM이 실적이 조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뭐 그다지 기대할 건 없지만 과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얼마만큼 높게 제시를 하느냐 그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전 고점 부근에 가 있거나 흥하해운은 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들만 보유 전략인지 아니면은 신규 접근도 일부 해운주들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흥하해운은 오늘 급등을 하면은 뭐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HMM이라든가 대한해운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운 섹터 뭔가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보시죠.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미증시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한 때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시총 1위를 잠시 찍고 종가 기준으로는 애플이 1위가 맞기는 한데 계속해서 1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건지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AI 쪽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AI 쪽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쪽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했었던 오픈 AI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투자가 늦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작년부터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애플을 뛰어넘으면서 시가총액 1위로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좀 따져보면 2000년도가 되기 전에 1990년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극명히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연초에도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애플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기업이 LG 이노텍 정도가 있는데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뉴프렉스라든지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난주, 이번 주 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메타버스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플이란 기업이 수년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면서 허투루 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전 프로가 2월 달에 출시가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애플 역시도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시장에다 적용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AI 관련돼서는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재차 상승을 하거나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애플 쪽에 관련돼서는 일단 전통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보다는 메타버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번에 출시된 기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서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전 프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
비전프로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애플이 이번에 비전프로를 출시하게 되면 전부 다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추이를 팔로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업체들의 선의의 경쟁 계속 이어집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지금 어떤 한쪽을 고르기보다는 양쪽에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들, 그 시그널을 잘 받아들이셔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면 좋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여기에 착안해서 또 관련된 종목을,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쪽을 계속해서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죠. 마지막으로는 원전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전망된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거 국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영국 얘기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도 지금 원전을 더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뉴스고, 이거는 이제 국내인데, 이달 말 정부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번 11차 정기본에는 2024년서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 계획이 담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11차 정기본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느냐. 그거가 이제 포커스인데, 그걸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지금 백지화된 영덕 1, 2호기하고 그다음에 삼척 1, 2호기도 있는데 그것도 재개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신규 IPO 상장이 1월 24일인가? 우진 엠탱인가 있죠. 그래서 약간 모멘텀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청약 들어가죠? 네, 청약 들어갔죠. 그래서 관련주도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기술, 유지보수 업체들,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진, 그다음에 부품업체 한신기계, 지트파워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한전기술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추세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주가 좀 상당히 부진한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굳이 선을 그어보자면 작년 6월 20일서부터 계속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쭉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추세의 반전을 한번 좀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추세의 반전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고점인 1월 2일 날 고점인 16,000원인데 여기 돌파해서 눌림 나올 때 차라리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우진, 중소형주들은 주가 흐름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 이런 부품업체들, 지트파워 이런 업체들도 같이 좀 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조 가운데서 지금 주가가 사실 그동안에는 약간 뒷걸음질 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다시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또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추세를 돌려놓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시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천주 들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이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신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이 비트컴퓨터가 예전부터 원격 진료 관련돼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R이라고 해서 전자 의무 기록과 관련되어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의료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규제안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마성을 꽤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이제 변동성이 많고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실적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 이하에서 오늘 시초가가 많이 뜨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6,300원 이하에서 6,250원 요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인 7,100원대로 일단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7,1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제 생각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7,100원대 목표로 잡아드리고요. 주가가 밀릴 때는 손절가 5,6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컴퓨터입니다. 1차 목표가 7,100원인데요. 저희가 목표가 도달하면은 계속 그 추후의 전략도 이 시간을 통해서 리뷰를 해드립니다. 더 가지고 가면 될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좀 열려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절 라인은 5,600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어제 카카오 그룹 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올해 신작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뭐 3-4개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디스 오더, 그 다음에 롬, 뭐 이런 신작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신작 모멘텀이 좀 있고요. 지금 올해 게임 업종의 실적 전망들이 작년에는 신작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뭐 컨센서스들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전망치를 갖고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뭐 지난해보다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뭐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죠. 카카오라든가 어제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역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못 갔으니까 동반 상승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서서히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최근에 기간 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7,500원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카카오게임즈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5% 정도 상승한 27,6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가 32,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호가 잡히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주문을 걸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7,000원에서 27,000원에서 27,500원 사이 매수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